네, 다음 문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41번까지 했었죠? 네, 42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제 시험이 진짜 모레네. 그동안 참 공부하느라 참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남은 이제 시간이 솔직히, 뭐 오늘 말고는 뭐 공부할 시간이 내일 거의 없을 것 같아. 사실, 뭐 내일 공부해봤자, 선생님은 원래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다시 한번 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42번 문제예요. 네, 문제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유관순이란 말 나와 있는 자체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유관순, 요즘은 뭐 할머니다, 뭐 누나다, 아줌마다, 뭐 있지만, 영원히 우리에게는 중3, 18살인가? 하여튼,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관순 누나입니다. 뭐, 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유관순 누나예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유관순이란 사람.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여튼, 유명한 사건입니다. 누구? 네, 유관순이 나오는 거. 무슨 운동이죠? 3.1운동이에요. 자, 3.1운동 문제 예전에도 그때 한번 실전 모의고사 2화에서 문제 풀어봤으니까 잘 알 겁니다. 자, 몇 번 고를까요? 네, 기억번 맞아요.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이제 이강수가 글을 쓴 거 바탕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촉발돼서 만들어진 활동이 나중에 3.1운동이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자, 민족자결주의라 나와 있죠? 자, 말이 어려운데, 자,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나라의 민족의 일은 그 나라 스스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 나의 죽음을,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굳이 한문을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말들. 본다면, 결과를 보자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서 전 세계 독립국가들도 이렇게 그 민족 스스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그 스스로 독립운동 하자. 그럼 일본이 들어주겠지. 왜? 전 세계가 인정해 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월 8일 독립운동,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이면이 있었냐면은 이걸 말했던 개경은 사실은 이게 1차 세계대전에서 말했던 결과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쵸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등등 이겼어요. 뭐 그 당시 뭐 일본도 여기 안에 있었고요. 근데 독일이랑 싸웠거든. 자, 근데 어떤 과정이었었냐면은 자, 이 과정에서 독일이 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터키 이런 모든 식민지를 다시 반납해서 그 나라의 일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민족 자결주의가 맞아요. 그치만 자,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네,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이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원래는 암묵적으로 암시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3.1운동은 솔직히 일본이 이미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 자결주의 이 원칙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리을 거적적으로 같은 독립운동을 추구한다는 말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임시정부 수립. 네, 맞긴 맞아. 사실은 이 시기에 있었던 활동이 맞긴 맞는데 기획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동기나 배경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었고요. 무장 독립전쟁.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장해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기를 갖고 이제 일본군을 죽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920년대에 있었던 어제 항서학원에서 이제 장제득이 말 잘 설명했었는데 뭐 청산리 대첩이니 뭐 봉오동 대첩이니 하는 이제 만주라든가 중국에서 싸웠던 그런 이제 무장 투쟁 운동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의 두 편의 역사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문제 나와 있죠? 자, 또 다시 만세 시위. 네, 우리가 3.1운동 방금 배웠었죠? 1919년에. 근데 이후에 대대적으로 큰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였었냐면요. 자, 가는 바로 그거예요. 1926년
순종의 장례식, 소위 말하는 이제 순종의 장례식 같은 말로 인산일이라고 하는데요. 1926년 6월 10일 날 역시 이렇게 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또 전개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날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납니다. 나는 한일 학생 충돌. 1929년에 11월 3일 정남 광주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의 학생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이 계기를 계기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네, 맞았습니다. 네, 광주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광주가 힌트예요.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우리 학생들. 그 당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의 모습 맞아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 그래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광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여학생이라는 이름이 이제 박기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일본인 남학생들이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뭐 댕기를 잡고서 엄청나게 막 놀리고 막 놀렸나봐요. 이렇게 막 장난치고, 조센징, 아가야로! 이렇게 막 욕했나봐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박기옥이 우니까, 그 일을 못 참고 이제 열받았던, 우리나라 조선인 학생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억지로 막, 일본 학생들아, 이 나쁜 놈들아, 왜 우리나라 사람 괴롭히느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과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광주 경찰서 거기서 이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경찰서가 일본인은 죄가 없다. 조선인들만 죄가 있다라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인들한테 뭐라고 이제 죄를 다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일본인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본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고 서울에서 일어났지만 자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두 사건 모두 학생들이 일으켰던 주범이 되었었습니다. 네, 60만세 운동들도요 학생들 되게 많이 독립운동 했었거든. 왜 그러냐면은 그 시기에 3번같이 학생들은 그 당시 독립운동할 때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어리니까 잘 생각을 모르겠지 못하겠지라고 해서 탄압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다음 별로 탄압을 안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강연, 연극, 야학, 농촌에 가가지고 글자를 무료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 우리 사람들에게 글자를 잘 알고 제대로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말, 계몽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은 비밀교사 단체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이제는 더 조직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자, 43번에 몇 번이냐면 답 2번이에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력 양성파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물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 돈을 많이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머리도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일본인들을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계속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제 그런 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손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 당시 대학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다니거나 아니면은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였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관악산에 있었는데요. 관악. 어느 학교인지 대략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글자가 있는 네,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세운 학교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저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학교를 세우자라 그래서 만들어진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시기는 맞는데요. 근데 이거랑 관련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40번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4번. 연희나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연희가 할머니가 있었던 사실로 고른 것은, 연희. 이름이 딱 참 귀여운 이름이죠. 자, 일단은, 계산해볼까요? 2007년에 80살이었대. 그러면은, 18살이 몇 년 전일까요? 2007 빼기, 62살이네요. 그러면 몇 년? 1945년. 자, 이때 있었던 일을 이제 고르는 문제겠죠. 자, 그런데 기억 볼까요? 100번 김구 선생님은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하셨지.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저 어제, 한솔학원 학생들은 들었을 거예요. 한세먹은 학생들도 한번 들었을 겁니다. 자,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만 있었던 총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누굴 뽑는다? 이승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때 치러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김구는 반대했었죠. 김규식은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김일성을 설득하러 갔었습니다. 자, 내가 여학생 때 문화로드라고 하는 활동을 보면서 수업이 끝나면 야학에서 아이들이 가르쳤었지. 자, 이게 뭐냐면은 문화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민중소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뜻은 우리 민중들, 농촌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려주고 우리 현재 조선상의 상황을 실정을 알려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항상 잘 다져놓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문화로드 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참 반탁운동 밑줄 치세요. 반탁이 뭔지 알죠? 자, 미국과 소련의 군정, 우리가 미소위원회라 그랬었죠? 미소군정 시기. 이건 애들이 대신 우리나라 다 다스려주는 거. 신탁 통치라 그랬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반탁운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는 반탁을 했었고, 마지막에 결국은, 자, 북쪽 세력, 다시 말해서 김일성 일파는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일파들은, 이게 찬성한다. 왜? 이제 소련이 애들이 이제 꼬드겼거든. 그래서 찬타가로 이제 갈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기억디귿 맞는 말이 되죠? 몇 번? 기억과 디귿. 1번. 리얼은 방금 했었죠.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우리나라에게 미쳤다라는 거.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자, 45번 문제. 자, 다음 가학기간 설명을 적절한 것은, 자, 가각 문제 고르는 거죠? 자, 일단은 딱 보면 문제가, 자, 7월 17일 헌법 제정, 60년까지, 자,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대통령 누구?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를 고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현대사 설명은, 고당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지 않을까 싶어요. 평화정원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김대중이. 자세한 말은 선생님 47번 문제 설명하도록 해드릴게요. 2번, 조국 군대를 표방하면서도 성장 유지의 교육, 경제 정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통령이 있었죠. 누구? 박정희. 세 번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제대로 잘 살게 하려고 했었으나 장기 집권, 12년 동안의 장기 집권이라 밑줄 쳐주세요. 장기 집권, 대통령을 오래 해먹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이승만 정권 때. 몇 번? 3번이네요. 4번입니다. 자,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나갔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굳이 따르자면은 김영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했었죠? 우리 민주주의 역사 되게 짧다고.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87년 정도? 20년도 안 된, 20년 조금 넘었구나. 30년도 안 된 정말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5번, 그런 적 없었어요. 45번에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46번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